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쌤과 함께하는 신단어 윤리 시간. 오늘은 여러분들 생활과 윤리에서 성과 사랑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출문제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풀 수 있으니까 저하고 한 4문제 정도만 간략하게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2018년 9월 평가원에서 나온 문제네요. 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갑, 인간은 자식을 낳고 기르려는 본성을 가진다. 신이 정한 결 제도를 통해 이러한 본성은 실현된다. 성은 결혼 제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도덕적 행위가 된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인간은 자식을 낳고 기르는 본성. 자, 인간은 자신의 어떤 후손, 자신의 어떤 종족 번식이죠. 자신의 어떤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어떤 본성을 가진다. 성이라는 것은 결혼제도. 자, 결혼제도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도덕적 행위다. 쉽게 말하면 어떤 성관계를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도덕적 행위를 결혼제도 안에서 찾고 있죠. 결혼제도 안에서.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여러분들 후손을 번식하고 자식을 낳는데 성을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 여러분들 많이 봤죠? 보수주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을 볼까요? 을. 성과 결혼은 별개의 문제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성이라면 도덕적이다. 사랑은 성을 의미있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 성과 결혼은 별개의 문제고 서로 사랑을 확인한다. 사랑을 확인하죠. 그렇죠? 그때 도덕적이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서로 사랑하면 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랑은 성을 의미있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다. 자, 이런 입장이 뭡니까? 여러분들 중도주의라고 하죠. 중도주의. 쉽게 말하면 성과 사랑을 같이 보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만 성적 관계를 인정합니다. 그렇죠? 1번 갑. 성은 결혼제도 안에서만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이건 보수주의가 맞죠? 보수주의. 아, 참, 여기 결혼이죠. 결혼인데 결혼제도가 여기 이래 돼 있죠. 오타입니다. 오타. 죄송합니다. 결혼제도. 2번 갑. 성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인류를 존속시키는데, 자, 인류 존속. 종족을 번식하고 인류를 존속시킨다. 맞죠? 이거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 갑이 맞죠? 3번 성은 사랑을 통해 인격적 만남의 차원으로 고양된다. 자, 성을 사랑과 인격적 만남 차원으로 고양되는 것. 성은 사랑, 서로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이 중도주의죠. 중도주의. 을 맞죠? 4번 성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 자, 관심과 배려가 뭡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성적 관계를 인정한다. 역시 중도주의가 됩니다. 을 맞죠? 갑을. 성은 사랑이 없어도 당사자들의 합의, 사랑이 없어도 당사자들의 합의만 있다면 도덕적으로 인정하는 부분. 이런 많이 봤죠? 자유주의죠. 자유주의입니다. 답이 5번 되겠네요. 5번. 답이 5번 됩니다. 그죠? 5번입니다. 쉽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18년 수능에 나온 문제를 한번 볼까요? 2018년 수능에 나온 문제 잠깐 보이지 않으니까 좀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018년 수능 문제입니다. 갑을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혼 없는 성은 비도덕적이다. 결혼 없는 성. 자, 결혼 없는 성은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결혼이 있어야만 도덕적이란 말이 되겠네요. 부부만이 성적 관계를 서로 인격 존중해가지고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즉, 부부에서만 성적 관계를 인정합니다. 그게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거죠. 출산, 사회 안정과 책임 있는 성문화를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전형적인 보수주의죠.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관계를 맺어야만 성적인 어떤 도덕성이 성립한다. 보수주의입니다. 사랑 없는 성은 비도덕적이다. 그러면 사랑 있는 성은 도덕적이라는 뜻이죠. 결혼이 아니라 사랑이 도덕적 성의 조건이다.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성적 관계만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중도주의가 되겠네요. 앞의 문제와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갑은 부부만이 정당한 성적 관계의 주체는 아니라고 본다. 부부만이 정당한 성적 관계의 주체는 아니라고 본다. 아니죠. 갑은 부부만이 정당한 성적 관계의 주체죠. 부부만이 정당한 성적 관계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중도주의나 자유주의입니다. 그죠?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이쪽이죠. 2번, 갑은 성적 관계의 정당성이 사회 존속과 무관한 게 아니라 갑은 사회 존속과 인류 존속, 사회 혹은 인류 존속과 상당히 성적 관계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보수주의가 그렇습니다. 보수주의가 그렇습니다. 3번, 을은 자발적 동의에 근거한 성적 관계만 찾아. 자발적 동의에 근거한 성적 관계는 항상 정당하다 보는 게 뭐죠?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니까 을이 아니죠. 을은 중도주의죠. 4번, 을은 성적 관계가 부부 사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부부 사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보수주의입니다. 그렇죠? 5번, 갑을은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맞죠? 자, 갑도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을도 뭡니까?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고 나오죠. 사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성과 사랑 파트와 관련된 지식이 없다더라도 이런 내용만 잘 읽어보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언어 영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위로 올리겠을까요? 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조금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2017년 6월 평가 문제네요. 평가, 전국연합 평가하니까 모의 수능 같습니다. 모의 수능이죠. 갑, 성은 최대한의 책임과 최소한의 성적 자유다. 최대한의 책임이다. 성은 자연적인 결과인 출산을 통해서 가정, 안정된 자녀 양육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성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출산에 대한 책임과 양육의 안정성에 있다. 즉 결혼을 통해서 출산을 하고 자녀 양육, 이런 면에서 성을 보는 거죠. 이런 것은 여러분들 전형적인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가 되겠네요. 성은 최소한의 책임과 최대한의 성적 자유. 자, 최대한의 성적 자유죠. 성에 관한 결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의사다. 자, 개인의 자유의사.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의사다. 따라서 강제와 무지, 기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의사는 뭡니까? 자유주의죠. 자유주의가 됩니다. 그죠? 쉽죠? 자, 풀어봅시다, 이제. 1번 봅시다. 1번, 갑은 성은 종족보존이라는 생식적 가치. 보수주의죠. 그러니까 갑이 맞죠? 을은 혼인관계. 성은 혼인관계에 내에서만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역시 보수주의니까 갑이 맞습니다. 성은 개인의 성은 자발적 의지와 선택이다. 자발적 의지와 선택이다. 자유주의죠. 자유주의니까 을이 맞습니다. 4번 성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 안에서는 자유를 허용한다는 거죠. 자유주의 맞죠? 자유주의 맞습니다. 그럼 답이 5번이 되겠네요. 성은 행위 결과와는 무관한 개인의 합의 문제다. 행위의 결과와는 무관한 개인의 합의 문제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네요. 답이 5번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좀 바로 해볼게요. 자, 가의 사상과 관점에서 나의 기억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년 7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되겠네요. 2017년 7월에 나온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은 그를 절대적 또는 무조건적 가치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해 자유를 존중한다.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칸트죠. 내 행위의 경륜이 보편적 입법 원리에 타당하도록 행동해라. 기억나죠? 인간을 절대로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인간 존중이라는 이 목적이 인간 존중입니다. 인간 존중이라는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칸트죠. 풀어봅시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강요 없이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성적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 즉,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율적으로 성적 행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을 상품화한다.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사상과 관점, 칸트 입장에서 기업,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뭐죠? 그렇죠.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수단으로 대하는 겁니다. 수단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번, 자율적 판단에 따른 행위로 바람직하다. 칸트가 바람직하다고 할까요? 인간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대할 때 이러한 인식이 자율적으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을 자율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 무조건 자율적인 판단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2번, 개인의 쾌락과 행복을 정대시킴으로 바람직하다. 이런 거는 전형적인 공리주의가 되겠네요. 3번, 사회적 관습과 전통에 어긋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거는 여러분은 공동체주의에 가깝습니다. 공동체주의, 특히 이런 전통을 중요시하는 맥킨타이어 이런 사람들 입장에 가깝겠네요. 4번,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칸트가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5번, 자신의 인격을 수단시하는 행위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인격을 수단시하는 행위입니다. 성을 상품하는 것은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에 어긋날 뿐더러 인간은 자신의 인격을 수단시하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5번 같은 답을 내릴 겁니다. 답이 5번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생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잘 접근하면 언제든지 풀 수 있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